지난주였죠.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이후로 또 오늘은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가 좀 빠졌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우리 증시는 강했거든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도 유독 강했는데 어디 뭐 이유가 있었을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을? 그럼 미국 시장 역으로 이용해서 삼성전자 올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CPI가 시장에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부정적으로 나오는 건 전달 대비 상승일까요? 예, 그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삼성전자 땡기면 우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꼬리 변동성이 더 심해지는 장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읽을 때 여러분들 이 삼각형의 수학적 공식을 항상 머릿속에 두세요. 제가 전번 시간에 6개 공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통계학 중심이론 이런 걸 설명했듯이 네. 삼성전자를 지금까지 고점이 73,600원입니다. 언제부터요? 금년. 네. 금년도 맞아요. 예, 금년도 고점이 8만 전자 간다, 예, 9만 예. 전자 간다 리포트는 나왔는데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삼성전자죠. 예, 징글징글하죠.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시키겠습니다. 삼성전자 73,600원이 2,650입니다. 그럼 중심값이 62,700원이 2,415예요. 이거의 계산은 금년 작년도 2,180일 때 삼성전자가 51,800원이거든요. 네. 그때가 2,180을 받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4등분을 한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게 단순 계산이잖아요. 네. 그러면 요 수치를 한번 보세요. 68,000원과 2,530 여기에 오차가 있습니다. 요번에 만약에 2,530 가면 삼성전자 68,000원 아니라 63,000원에서 4,000원 갑니다. 그렇겠죠. 예. 예. 지금 이 통계를 갖다 해서 시가 상위 인덱스 200개 중에 20개는 외워놓으라는 얘기예요. 높낮이, 고가, 저가, 네. 중심가, 그거를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 이거를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대차는 20에서 21만 원 매 때려라. 그다음에 18만 원이 딱 중요한 중심이에요. 그걸 공격해서 지지 안 하고 깨면 이 장은 붕괴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삼성전자의 지금 중요한 라인은 63,000원입니다. 네. 그러면 CPI가 우리한테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딱 아침에 보니까 삼성전자를 63,000원까지 죽여요. 그럼 100포인트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을 이러한 어떤 그 15분 앞당긴 게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상당히 그 일반 투자자는 아주 곤혹스러울 거고 시가상위 종목들은 그 박스에 이용당하면서 시가상위 종목들 변동성은 축소될 겁니다. 그 대신 개별 종목들의 쏠림 현상은 극단적으로 급등락 변동성이 강화되면서 네. 어떤 거는 일주일 만에 100% 먹는 종목들도 부지기수에 나올 겁니다. 그게 파생시장 거래 시간이 15분 앞당겨진 거랑 어떻게 연관이 좀 있는 거예요, 대표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그 전쟁터에서 제가 작전을 세우는 전략가라고 생각할 때 네. 자금이 부족해요. 그럴 때는 삼성전자를 죽이면서 다른 것 삼성전자를 끌어다가 제가 딴 데에 투입시킬 겁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이 바이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기준점이 7월 26일부터 벌써 공격을 시작했고 그 공격을 시작한 게 하우스인데 알고리즘으로 공격한 거예요. 알고리즘이요? 예. 그러니까 한번 공격을 하면요. 네.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거 한번 검증해 보시죠. MSCI에 2차 전지가 이제 편입해서 들어갔어요. 난 더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 공격을 분명히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몇 가지 대표성을 그때 딱 보시고요. 제가 오히려 이런 얘기했죠. 반대로 편출되는 게 이제 공격 안 당할 테니까 그러니까 종목이 빠져나가는 거. 네. 그걸 사십시오라고 하는 게 딱 두 가지. CJ그룹, CJ하고 넷마블입니다. 요새 보시면 그 소외주의 반란으로 그쪽이 갑자기 급등을 하는 걸 많이 보실 겁니다.
이게 알고리즘의 로직의 롱숏이 지금 시가상위 종목들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저는 극단적인 쏠림 현상과 그 다음에 이 패턴이 변동을 주기 때문에 한 3일에서 5일 코스가 네. 개별 종목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올릴 거를 한 5일 단위로 그 위클리 옵션이 그 월요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위클리 옵션하고 주식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바스켓을 그걸 공격하는 겁니다. 내가 위클리 옵션을 수익을 10배 먹기 위해서 삼성전자하고 이번에는 갖다 해서 엔솔하고 현대차를 3 내지 5% 마이너스를 죽이면서 여기서 손해보면서 여기서 10배 먹을래. 그리고 여기 나온 자금은 이제 대차 매매를 또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빌려다가 돈을 적게 놓고 이거를 담보로 현물을 집어넣을 건지 아니면 오히려 이거를 공매도로 이용할 건지 빌려다가 거기에 따라 또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운영자 외에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파악해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시장은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잔인할 거다라고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테마의 변동성은 저는 아주 잔인할 정도로 급등락이 춤을 출 거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장입니다. 대표님 여기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자면 네. MSCI 지수에 이제 2차 전지주들이 편입이 되면 그때부터는 더 빠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가 흐름을 보면 에코프로든 포스코홀딩스든 고점 대비 지금 밀려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대에선 지지가 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종류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 편입된 다음에 실제 보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90만 원입니다. 중요한 맥점이. 네. 150만 원에서 90만 원 이틀 만에 뺐잖아요. 그러고 나서 빠진 거에 반이 120만 원 그거 되돌렸잖아요. 그럼 요 안에서 놀아요. 네. 그러면 내가 제2차 공격할 때는 요번에 형성된 저점을 몸통으로 죽이는 공격을 그 함정뿐만 아니라 바스켓을 구성해서 포스코 그룹과 그걸 공격했다고 쳐요. 그리고 나서 반대로 바이오에서 상한가를 막 만들어요. 네. 그럼 투자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에코프로나 이쪽 관련된 투자자들 쏠림이 갑자기 또 일로 몰리죠. 그럼 이쪽을 따라오겠죠. 또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장은 급등을 따라가면 안 돼요. 급등을 따라가면 안 돼요. 놓쳤다 생각하시고 급락을 나눠서 사셔야 돼요. 요새 예를 들어서 초전자재 관련주들 하루에 변동성이 끔찍하잖아요. 이것도 알고리즘 매매입니다. 아니 안 그래도 네. 어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급락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알고리즘 매매의 어떤 폐해다라고 주장하시는 뭐 증권사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리즘 매매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고. 급빈도 매매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이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거 금액을 적게 하고 하루 암만 알고리즘에도 그 하늘 그 고가에서 최대 뽑아낼 수 있는 게 하종가 한 번입니다. 네. 뭐 그 룰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알고리즘 매매는 건 이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제가 이 그림은 알고리즘 매매를 설명하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네. 시가상위 종목들의 상대 이 박스 생각해서 현대차는 20만 원, 22만 원, 기아 9만 원, 10만 원, LG전자 12만 원, 14만 원에서 제가 주장창 때리라는 것도 이러한 또 파생과 연동된 또 이 가격대만 보면 빌려다 때리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하단에서는 작용 반작용이 나온다고요. 때린 걸 다시 빌려서 청산하거나 또 공매도 친 애들이 매수하는 에너지의 하단이 있거든요. 네. 그게 현대차는 지금 17만 원, 18만 원, 기아는 7만 5천 원 이제 제가 9만 원대 때려서 7만 5천 원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게 그 계산법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현재로는 종합주가지수 최대 2,550까지 빠져 이거 지지합니다. 이거를 하단을 붕괴하면 박스 하나가 내려가는 건데 그거는 이제 현대차가 15만 원 보는 거고 기아는 6만 원 보는 거고 LG전자는 8만 원 보는 겁니다. 이럴 때는 작년도 저점은 아니지만 2,350과 2,400 환율은 1,350원 뚫고 뭐 삼성전자는 6만 원 초이까지 나오는 공격 그럴 때는 그 상황은 저는 컨트리 리스크에는 없어요. 미국의 암만 뭐 예를 들어서 금리 2번 해도 거기까지는
공격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알고리즘 매매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파워로직스라고 하면 12,000원이면 하종가 쳐요. 하종가 하면 30% 12,000원이면 30%를 하면 얼마입니까? 7,000원 정도 나오죠. 거기다 깔아놓는 거예요. 순간, 그 중간에 사는 게 아니라 그다음 고가에서 갑자기 급빈도로 촥 빠질 상태. 그럼 거기에 그 가격에 하종가에 매수를 걸어놓는다는 매수를 말씀이시죠? 걸어놔요. 아. 그 가격대에서 한 500원 정도, 한 3%, 5% 정도? 그럼 예를 들어서 7,000원과 7,500원에 딱 걸어놓는 거예요. 그날 저점이 7,100원입니다. 그러면 그때 작용해서 또 지네들이 사요. 네. 그러면 그 올라간 거에 반와도 바로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급빈도 매매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심이 올라가냐 떨어지냐는 여러분들이 보면 그 재료 갖고 자꾸 읽잖아요. 어느 연구소가 또 부정적이겠다. 그럼 또 제가 장담컨대 누군가 또 하면 또 개발이다라고 또 떠들 거라고요. 그때 또 급등하면 또 때려버리는 거예요. 대신 이런 싸움일 때는 금액을 딱 정해놓는 거죠. 네. 수없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 변동이 최대 하종가 한 번이잖아요. 이게 연속적으로 빠질 때 그 라더견 사태 같은 게 연속 3번 이제 4번 하한가 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현상이에요? 받침이 없어서 그래요. 받침이 없어서 물량이 다 소화 안 되고. 그런데 아직까지 초전도체 관련이나 테마주들은 이쪽은 아니다 그러고 이쪽은 기다 그러는 사람들이 팽팽히 싸우고 그게 최종 확인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급빈도 매매로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 샘플이하면 고가에서 흔들어요. 그럼 하종가를 딱 계산하세요. 그러고 안 들어오면 안 사는 겁니다. 들어왔어요. 바로 하락폭의 반을 그 다음날 때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도 못 가면 그 다음 거기서 또 하종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워로직 같은 경우는 6자를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7자에서 한 번, 6자에서 한 번. 그또 기다하면 또 10,000원이나 12,000원 또 때리고 이런 게 수없이 나올 겁니다. 오히려 변동성이 끝내줄 테니까 그걸 이용하는 투자자도 있어요. 알고리즘 매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투자 같지는 않고요, 대표님.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고 깔아놓고 지정 단가로 내놓고 들어온 것만 계산하고 이래야겠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파생 시장의 옵션에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은 그 정도 변동은 갖다 얘기해서 그냥 우습습니다. 그런 담력과 금액이 있는 분들은 이게 그러니까 갖다 예를 들어서 10배 10분의 1 토막의 훈련을 많이 하신 사람은 네. 30%는 우스워요. 그와 비슷해요. 훈련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급빈도 알고리즘은 가만 보시면 중심 이론입니다. 중심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면서 이동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그림을 단순하게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시가 20개는 노상 이걸 그려놓으세요. 여기가 52주 최고가고요. 네. 52주 최저가고요. 상승 과정일 때는 고가 저가의 중심값과 25% 이게 정규 분포를 옆으로 누워 놓는 겁니다. 그래서 25% 능선, 50% 중심, 75% 중심, 상단. 떨어질 때는 이거를 하나의 일로 놓고 이것도 중심을 놓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시면 그리고 상단이 갔을 때 제가 이 빨간 선은 상승폭에 간단히해서 75% 능선이라고 표현하는데 10,000원에서 20,000원 갔어요. 더블. 그러면 진폭이 여기가 15,000원이고 17,500원이 아닙니까? 이 75% 능선에서 강한 지지하면 이게 고점이 아니고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는 확률이 많고 네. 급등 종목들이 이런 패턴이 나오고 중심을 지지하면 요건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그래도 상승 추세 유지인데 중심이 저항되면 새로운 저점까지 가서 이거는 상승 파동이 끝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상승 삼각형의 4등분 중심 논리고 하락 삼각형일 때는 반대입니다. 중심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새로운 N자가 나오는 거고 요새 이제 소외주들 중에 아모레지나 한미약품이나 바이오주들 많이 상승하잖아요. 네. 그러면 52주 최고가 최저가를 예를 들어서 1을 놓고 지금 어느 위치에 있나 딱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또 120일 평균값이 얼마인가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 이렇게 보면 이 종목이 롱숏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될 겁니다. 그거를 잘 이용하시면 그래서 아까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63,000원, 68,000원, 73,000원. 그래서 만약에 저는 CPI만 긍정적으로 해주면요. 저는 연말까지 삼성전자 8만전자 기대를 할 모멘텀이 생겼어요. 네. 뭐냐면 그 손정희 회장이 지금 완전히 곤혹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ARM을 나스닥 상장해서 돈을 한 7, 80조 끌어들여야 돼요. 네. 거기에서 삼성전자, 애플이 지분 투자자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모멘텀이 되면 지금 미국 시장도 지금 가장 곤혹스러운 게 애플이 꺾여 내려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삼성전자가 지금 같은 장에도 73,000원을 돌파 못하고 7만도 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돌아서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저는 애플하고 삼성전자하고 테슬라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그래서 이번 CPI가 나오고 나서 네. 6만 7, 8천 원을 요번에 미국 시장 뭐 은행 뭐 부정적 얘기 나와도 6만 7천 원 어저께 저점 선물로는 337.5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여기서 지지하고 돌려갖고 오늘 343도 구행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345 삼성전자 7만전자 종합주가지수 2620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그걸 몸통으로 뚫고 나가면 이번 고점 뚫고 갑니다. 그게 내일 미국의 내일 CPI 결과 예. 발표 이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걸 파악할래요. 내일 CPI가 어떻게 나오든 네. 시장이 뭐 일반적 부정 나오든 내가 얘기한 맥점을 몸통으로 뚫고 가요. 그럼 우리는 레스고예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갈 때 그거보다 수익률 줄 더 큰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가온칩스 이런 것들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옛날에는 한미반도체 SNS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팔아먹는 하우스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거에 새로운 종목이 저는 파도와 연결된 종목군으로 전력 반도체 이렇게 해서 아주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대표님 파두의 기업 공개 시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25,000원 지지했어요. 네. 파도로서 25,000원이 이제 하단의 중심입니다. 절대 깨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지금 31,000원, 2,000원이 저항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보세요. 25,000원, 32,000원. 얼마죠? 7,000원이죠. 그러면 거기에 중심가 반은 얼마죠? 28,000원? 28,000원, 5,000원. 네. 깨면 땡기면 중심이 위로 올라가서 그럼 35,000원, 4만 원 이렇게 가봐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중심이 끌고 가주면서 그러면 SK하이닉스도 지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코아시아나 이런 개별 종목들은 거기서 이게 7% 갈 때 5배 움직이는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 갖고 볼래요. 파도가 네. 이제 3만 원이 저항에 지지가 되면 4만 원, 5만 원 만약에 이런 에너지가 나왔다고 실제 시장에서 봐보세요. 그러면 그쪽이 또다시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엔비디아 수혜주 이렇게 하면서 한 3개, 5개의 군집 현상이 나올 겁니다. 네. 그걸로 집중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이번에 저는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쪽 라인들은 ARM 상장을 9월 달에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러면 벌써 내일부터 시작해서 9월 초까지 여기에 반대되는 에너지가 2차 전지입니다. 그 2차 전지를 죽여버리면서 이 에너지를 일로 와. 그렇게 만드나 한번 시장한테 물어보죠. 분석하지 마시고 이러한 에너지의 수급이 이동되나 네. 그렇게 유도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에서 공격이 들어가나 그걸 막아주는 세력이 없다 그러면 뚫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도주 재편 현상이 나와버리는 거예요.